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재혼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건가요?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속인 게 문제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말도 없이 전 남편이랑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것도 모자라 결혼 전에 우리 집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셨잖아요. 그런 건 다 우리 애들 결혼 준비 비용이었어요. 사돈어른은 너무 돈만 생각하시네요. 애초에 애들 인생에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이요. 사기를 당했는데 간섭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엄마, 제발 그만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김연옥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가장 큰 배신으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 저희 아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말투도 상냥하고 저희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했는데 서현이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고 서현이 부모님은 혼수를 담당하기로 했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부부가 살 신혼집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저희가 냈습니다. 심지어 결혼 준비 비용으로 5천만 원도 더 줬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웨딩홀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신부 어머니로서 주목받는 건가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딸 유진이가 제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나 방금 신부 대기실 옆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예식이 곧 시작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듣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제 아들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 쪽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계속 들려왔고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이동했을 때 유진이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서연 언니가 재혼이래. 그리고 아이도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 헛소문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분은 마치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놀라기는 했지만 에이, 우리 아들이 설마 모르고 결혼했을까? 걱정하지 마. 다 헛소문일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고 아들이 알아서 잘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조언대로 서연이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고 명절 외에는 특별히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너희 둘이 편하게 살아. 우리는 명절에만 봐도 돼. 저는 그렇게 말했고 서연이는 항상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며느리가 시댁이 어려워 보인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혼 후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아들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현이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사촌 오빠라고 소개받았던 남자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하지만 서연이는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는 서둘러 저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로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는 서연이네 집에 물건 좀 가져다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남자를 가리키자 서현이 어머니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서연이 사촌 오빠예요. 저번에 결혼식에서도 배웠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니 서현이를 닮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딸 유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더는 못 참겠어. 놀라지 말고 들어. 유진이는 결혼식 날 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옆에서 안사돈과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엄마. 서연 언니는 정말 재혼이 맞아. 그리고 그 아이도 서연 언니 아이가 맞고, 심지어 전 남편이랑 아직도 연락한대. 사실 결혼식 때 온 그 사촌 오빠가 전 남편이었던 거야.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사실조차도 충격적인데 전 남편과 아직도 연락하고 아이까지 있다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민준 오빠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서연 언니 어머니가 결혼 전에 이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서연 언니를 협박했대. 너가 이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 누가 너랑 결혼하겠냐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니 이건 너무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주고 돈까지 줬는데 유진아, 이건 사기야. 우리 민준이가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서연이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결국 다음 날 저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시간 되니?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은 바쁘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그날 저녁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도착했고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서현이 재혼인 거 알고 있었니? 제 질문에 아들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서현이가 얼마 전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니? 아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고백했어요. 울면서 많이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더는 못 속이겠다고.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이는 어디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장모님 댁에 있어요. 서현이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데. 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를 속인 거라고. 신혼집까지 사줬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아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현이도 피해자예요.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서현이도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현이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속인 거였으니까요. 민준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점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연이의 아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민준아, 그럼 안사도는 지금도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거니? 전 남편이 사촌 오빠로 둔갑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은 아직도 그 연극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저한테도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었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서연이가 결국 저에게 모든 걸 고백했을 때 장모님은 오히려 서연이를 질책했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서연이도 잘못했지만 그 어머니는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계속 서연이와 살고 싶은 거니? 아이까지 받아들이면서? 네,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도 잘못이 없잖아요. 저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럼 그 전 남편은 그 남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촌 오빠로 계속 우리 가족을 속일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서연이와 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전 남편은 아이 면회 때문에 연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민준이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민준아,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아들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도 함께요. 다만 장모님의 간섭은 좀 멀리하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는 정말 걱정돼.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점이 걱정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단지 어머니에게 억압받고 자라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서연이도 변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계속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들고 우리 가족을 속이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서연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겠지. 하지만 서연이 어머니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와 함께 장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그날 아들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과 저는 또다시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서연이 어머니와 대면해야 하는지. 결국 저는 직접 서연이네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서연이에게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정확히 사흘 후 저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얘기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도 계시지?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거실에는 안사돈이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어쩐 일로? 이제 그만 연극하시죠. 서연이가 재혼이라는 것도, 이 아이가 서연이의 아이라는 것도, 그리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 남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민준 오빠에게 전부 얘기했어.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어.
서현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고생이요? 저희를 속이고 신혼집까지 받아놓은 게 고생입니까? 사돈어른,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서연이의 상황을 이해했을 거예요.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속인 것이 문제라고요. 서현이 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이웃녀의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으면 결혼을 허락했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이웃녀와 결혼하려고 해요? 특히 아이까지 있는 여자한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속였다니. 그건 우리 아들이 결정할 문제였어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서연이를 선택했다면 저는 존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서현이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엄마, 제발 그만해.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 난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 처음엔 엄마 말대로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웠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래서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 서현이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네가 다 망쳤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왜 그딴 말을 했어? 저는 그 순간 경악했습니다. 딸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니. 사돈어른, 적당히 하시죠. 서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 아들도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서현이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해봐요. 서연이가 재혼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연이를 차별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서연이를 차별했다고요? 저는 서연이가 재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친딸처럼 대해주려고 했어요. 명절에만 오라고 한 것도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였어요. 서현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어머님은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엄마, 우리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다시 시작하자. 민준 오빠도 나를 용서해줬어. 서현이 어머니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너가 모든 걸 다 망치면 어떻게 해? 이제 와서 신혼집도 뺏기면 어디서 살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건가요? 신혼집을 뺏길까봐 그런 거였군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서현이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서연이 미래가 걱정돼서. 서현이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집은 돌려드릴게요. 저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현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보니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현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어른,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속이고 결혼을 시키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건 서연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서현이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야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서연이도 민준이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앞으로만 보자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냥 묻어두자고요?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세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서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서현이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사돈어른, 자식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른들은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살게 해야죠. 서현이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이미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하지만 신혼집이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우리가 냈어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서현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서현이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서연이와 민준이가 살 집인데. 서연아, 미안하지만 난 이제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서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결혼한 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게요.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서현이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잘못이 크지 않아. 너의 어머니가 너를 강요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민준이가 널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해. 처음부터 정직하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화가 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오거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들은 1시간 만에 도착했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에게 서연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민준아, 서연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이 결혼을 진행한 것 같아. 물론 서연이는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크단다. 이대로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연이 어머니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고요. 남편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게다가 이미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민준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버지, 서연이도 처음에는 말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문제야. 어머니 말만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너희 결혼 생활에 계속 끼어들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서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대요.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가 서연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신혼집은 안 된다. 우리는 그 계약을 취소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신혼집이 없으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둘이 정직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 우리 돈으로 산 집에서 살지 말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해볼게요. 집이 없어도 괜찮고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아들의 결심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서연이를 사랑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의지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제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요. 집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저도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너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렴.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서현이와 저, 그리고 아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빠가 한 가지 조건을 걸마. 6개월 동안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지 지켜볼 테니 그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서연이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아들은 기뻐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아들은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또다시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들 몰래 부동산에 연락해 계약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민준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줬어. 하지만 그 집에서 사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야. 민준이가 정말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시작해야 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지.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계약 취소가 완료되었고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서현이도 장모님과 연락을 끊었어요. 서현이가 직접 결심했어요. 서현이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모녀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민준아, 그래도 서연이 어머니는 엄마잖니?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현이도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서현이 어머니가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현이도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서현이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었고 서현이의 아이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서현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그들의 생활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서현이의 표정은 밝았고 예전과는 달리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가 뛰어와 우리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습에 저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아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도 환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저희는 거실에 앉았고 서현이가 준비한 차와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고 월세 아파트를 구하느라 저축해둔 돈을 모두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적응했어요. 서연이도 일을 시작했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정직하게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서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계속 불안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서연이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아, 어머니와는 연락하고 지내니? 서연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연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셨지만 최근에는 조금 변하셨어요. 특히 손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서연이의 마음씨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라도 외면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들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뛰노는 아이의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아, 서연아, 너희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희 집 계약금이었던 돈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충분히 증명했어. 이 돈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구나. 서연이와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 이건 원래 너희를 위한 돈이었어. 단지 너희가 진정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너희의 진심을 알았으니 받아줘.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그리고 그 아이도. 아이가 뛰어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고 남편은 어색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나랑 놀아주세요.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현이의 과거, 아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가 오갔고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잘한 결정이었죠.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길 잘했어. 우리 아들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배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면 되겠네요. 우리 손주도 이제 자주 보러 가야겠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 이제 저는 아들과 서연이 그리고 손주와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